정말 사이가 좋았는데 아이 낳고 관계가 너무 안 좋아지시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신디 오시는 30대 부부분들 중에서 이제 이런 케이스들이 너무 많아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왜 이렇게 아이 낳고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걸까? 연구를 보면요, 결혼 만족도가 육아를 기점으로 바닥을 찍습니다. 보시면 출산, 영유아, 초딩, 사춘기 바닥이네요.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아주 기본적인 욕구들이 충족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머슬로우의 욕구 단계 다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이런 욕구들이 충족이 돼야 되잖아요.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 존경의 욕구, 자아실현의 욕구. 근데 일단 애를 낳으면 생리적 욕구 충족이 안 됩니다. 먹는 거, 자는 거, 휴식하는 거, 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이런 기본적인 욕구들이 제대로 충족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안전의 욕구. 안전한 공간, 보호받는 것, 건강, 안전된 생활, 이것도 흔들려요. 애도 키워야지, 뭐 돈도 벌어야지, 미래는 불안하지, 내 건강은 언제 챙겨요? 일단 이 두 가지가 안 되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인 애정과 소속감의 욕구를 채울 여력이 많이 없는 거예요. 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도 배우자한테 짜증을 내고 화를 내게 되죠. 애 잘 때 나도 빨리 한숨이라도 자야 되는데 남편이 늦게 와가지고 막 밥 안 해준다고 짜증내고 서운해하고 잔소리하면은 좋은 말이 나가겠냐는 거예요. 반대로 남편 입장에서도 밖에서 힘들게 일하고 왔는데 집에 오면은 아는 척도 안 하고 집은 엉망이고 밥도 없고 이러면은 서운하죠. 만약에 애가 없었어 봐요. 둘이 웃으면서 치맥하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는요. 뭔가 우리 부부한테 문제가 있고 저 상대방의 성격이 이상하다, 이기적이다 라는 착각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고 이 기본적인 욕구들이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서로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라는 걸 다시 한번 리마인드를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이거를 계속해서 리마인드를 하셔야지 상대방이 문제라면서 계속 비난하거나 회피하거나 이런 지옥행 대화 패턴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생리적인 욕구, 안전의 욕구도 충족이 안 돼서 힘든데 여기서 배우자랑 싸우고 애한테 짜증내고 거기다 자아 실현하려면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시간도 없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우울하고 불행한 상태에 매몰되기가 딱 좋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매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하는 것들 4가지를 얘기를 해볼 건데요. 첫째, 우리가 처한 상황을 직시하는 거예요. 테드 강연에서 나이젤 마시는요, 유연근무나 육아휴직 같은 논의들이 진짜 문제의 핵심을 감추고 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진짜 문제의 핵심은요, 어린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서는 균형 잡힌 일과 삶이 양립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원래 욕구가 충족되기가 굉장히 힘든 시기다라는 거를 수용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욕구 불만족이 더 큰 갈등이나 괴로움으로 번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육아와 일, 배우자와의 관계, 이것들 사이에서 왜 난 어느 것도 잘하지 못할까? 혹은 이것들을 하는 게 난 너무 버겁다. 이런 절망적인 기분으로 하루를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런 마음이 든다면 아직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두 번째, 배우자 탓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힘들 때 가장 쉬운 게 배우자 탓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여기 빠지시면은 그냥 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옥행 급행 열차 타시는 겁니다. 결국에는 내가 너무 불행해지는 선택이에요. 우리가 싸워야 될 적은요, 배우자가 아니고요. 이런 욕구 갈등이 생겼을 때 우리가 빠지게 되는 부정적인 상호작용 패턴 그 자체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싶으시다면 신디툰 지옥행 대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이 시기를 잘 견디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부부간의 친밀감을 쌓으려는 노력을 하셔야 돼요. 부부의 정서적 유대감이 이런 불만족 상태를 견디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말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5대1 법칙 아시죠? 긍정적인 얘기와 부정적인 이야기의 비율이 5대1이 되어야 관계가 유지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불만이 없을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렇지만 불만 한번 얘기할 때 좋은 얘기 5번 해주세요. 힘들수록 더 의식적인 이런 노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삶의 행복을 판단하는 기간을 늘려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이 불안하고 힘드실 텐데요. 아이들은 크고요. 나의 시간은 옵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지난 1년 어떻게 살았는지가 내 인생 전체를 결정하진 않아요. 여러분 삶의 행복을 판단하는 기간, 그 균형점을 적절하게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도 키우랴, 일도 하랴, 요즘 부부들 참 애쓰면서 우리 정말 열심히 살고 있는데요. 힘들고 지칠수록 우선순위를요, 아이보다는 부부관계에 두시잖아요. 그러면 이게 일상이 훨씬 편해지고 선순환이 된다라는 걸 경험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 힘든 것들을 보다 잘 견디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부부간의 친밀감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을 때 발생하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